이어서 공법 체계도 15번째 강의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두 번째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자, 내용을 바로 보시면 이 개발계획의 의미가 요 지정권자라는 관청 앞에서 배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요 개발계획이라는 일종의 서류가 시행자한테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사업의 시행 방식, 또 시행자 명단, 시행자 이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정리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주제가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뒤에 가보면 예외가 시험 문제죠. 자,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한 지역, 또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정리 중요한 거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자, 그리고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말고도 국토부 장관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들, 그다음에 4번이 더 중요한데,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주거, 상업, 공업지역, 기타 지역이 섞여서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갔을 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100분의 30 이하면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이 아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적 외의 지역이 100분의 70을 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이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 여기 1번, 2번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분의 50인 지역, 그러면 이 4번 조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부 장관님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 있으면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우리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때, 자, 아까 우리 원칙은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다음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안 하면 3년 내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흐름이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는 기간이 없어요. 해제.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좀 전에 봤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의 합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날,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곳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아까 거랑 연결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개발계획 수립 시기 다음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방법. 자,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이런 시행자도 사업하다 어려우면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확인합니다. 자, 다음. 자, 개발계획은 수립을 할 때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원칙.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이상 크기를 확보해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은 참고로 보시고 변경할 때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동의,
변경할 때도 동의입니다. 자,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는 시행자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위에 동의를 안 받고도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예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개발계획의 제일 중요한 내용. 아까 개발계획은 지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역의 명칭과 위치, 사업 시행 기간을 정하면서 사업 시행자 이름, 사업 방식, 사업 방식을 전부 수용으로 할지, 전부 환지로 할지, 혼용으로 할지를 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권자가 정해주는 겁니다. 시행자도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사업 시행 방식도 정하고. 그래서 혹시 시행자가 변경되거나 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는 요 개발계획 내용에서 3번하고 4번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 개발계획의 내용.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토, 인, 교환 이렇게 그 다음에 세원보, 세원보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나눠서 토지이용 계획 같은 걸 만들어주고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건지,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 환경보전 계획, 토, 인, 교환, 그 다음에 세, 수용 방식에서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여러 가지 권리를 조사해서 권리의 세부 목록을 만듭니다. 개발기획에서 여기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권리의 세부 목록, 세목, 세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라는 토지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원형지를 어디다가 공급할 건지, 보건의료 설치계획, 병원 만드는 계획이죠. 또 우리가 토인 교환, 세원보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자, 시행자, 시행 방식, 그다음에 토인 교환, 세원보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계획에서 이 분홍색으로 쓴 주요 내용들 확인하신 다음에 11, 12, 13, 14번 이 항목은 별도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기출이 한번 됐던 건데 뭐냐면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계획. 자, 12번은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의 세부 목록. 자, 이거는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네 번째, 이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크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은 11호부터 14호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앞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미리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로 가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만들 때 아까 11, 12, 13, 14 그 네 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11, 12, 13, 14 그 네 가지 항목 그건 포함시키지 않고 개발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구역을 정하고 구역 정하고 나서 나중에 그 네 가지 사항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는 1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계획, 12번 세부 목록, 13번 세입자 안정대책, 네 번째가 14번 단계별 추진계획 그 네 가지가 개발계획 내용은 내용인데 미리 들어가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11, 12, 13, 14번 요 항목이 개발계획 내용에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포함될 수 있다. 좀 어려운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 개발계획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광역이나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자,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복합기능, 서로 조화를 갖춰야 되는 이 규모가 330만 이상이 되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것들이 모두 들어가서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 기능을 갖춘 시가지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게 100만 이상이 아니라 330만 이상일 때 5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개발계획 내용에.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자, 자연녹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적이죠.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런 거, 주거상업 공업이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문은 틀립니다. 자, 개발계획은 상위계획 같은 거에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부합하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 3번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 환지 방식이 빠졌는데 환지 방식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3호의 동의를 안 받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 자, 개발계획에는 아까 우리 단계별 추진계획,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계획, 그리고 토, 인, 교환 이런 거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세부 목록 들어가는데 저희 설계도와 자금 계획은 이 뒤에 우리 네 번째 테마로 배우시는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항목이니까 이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발 계획 정리하셨고, 자, 뒤에 우리 체계도 신청을 요 밴드나 문자로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무료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체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교재를 만드시는 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발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시행자 지정 이 파트로 넘어가서 도시개발법 3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